네, 우리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리 이제 발기 설립, 모집 설립에 대해서 다 했고 마지막 그 공통 과정인 게 뭐냐면 이제 설립 등기였어요. 그 설립 등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설립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설립 등기 및 설립에 관한 하자 두 번째 내용으로서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소송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자, 주식회사 설립에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설립 취소의 소송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고 아까 우리 앞전에 타임에서 말씀드렸죠? 무효는 이렇게 앞에서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름이 헷갈리겠네. 처음부터 제로다. 효과가 없다. 예. 얘는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무효는 이제 처음부터 무효예요. 이제 효과가 아예 없던 거야. 예. 근데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고 취소 사유에 의해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소급해서 무효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부터 무효고 얘는 소급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져요. 얘는 처음부터 무효는 이렇게 됐고 취소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번거로워요. 알았죠? 예.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발기 설립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키가 따가울 거예요. 이제. 예, 계속 해가지고. 자, 정관 작성을 했죠. 맞습니까? 정관을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했어요. 주식의 인수, 납입, 임원 조사하고 이제 등기가 했어요. 이제 등기. 예.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회사가 운영되잖아. 근데 운영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거야. 설립 무효의 소송.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나올 때까지 회사가 계속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예, 그래서 회사가 운영되면서 소송 제기되고 회사가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회사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 판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회사가 무효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이. 근데 이 회사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 소송 자체를 설립 취소의 소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취소면 판결이 나와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서 처음부터 업되게 돼요. 그럼 이게 보세요. 주식 발행상, 주식의 인수, 이런 모든 인간관계, 이해관계인들이 다 있어서 이분들의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장이 크죠. 그럼 기왕에 이렇게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인정해주고 이런 회사를 사실상 해산합니다. 앞으로 이제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장려해요. 그래서 이 소송을 무효의 소송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의 소송이지 취소의 소송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인적회사, 한명합자 회사는 설립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정관 작성 후 바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 절차를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설립 자체가 간단하다.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소송이 나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설립에 하자가 있는데 설립 무효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소의 소송이 아니고 장래효만 앞으로 없는 거야.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립 무효의 하자가
설립 무효의 소송이 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 원인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 원인이 뭐냐? 객관적 하자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하자는 안 되겠죠? 예, 그 무효,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 흠결이, 그래서 289조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공증인이 인증이 없을 때,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 때 예외를 했죠. 상임총회를 모집 설립 때 한 번도 안 했다. 문제 큽니다. 주총회, 상임총회 무효 취소가 있었을 때, 설립 등기 자체가 무효일 때, 이렇게 큰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무효의 주장을 누가 하느냐? 주이감, 주주이사 감사. 앞으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주이감이라 합시다. 이 사람들이 한해서 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주주이사 감사하다. 그래서 이 원고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주의감 이렇게 합니다. 기본. 뭐 이렇게 상법에서 소송 이제 하나 배웠지만 이 상법에서 소송에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주의감, 주주, 이사, 감사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누굴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설립 무효로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기각이 인정된다. 자, 너무 남발을 한다. 쓸데없이 회사가 경영하기도 바쁘고 나라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데 주주이사 감사가 쓸데없이 막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걸 했네. 그러니까 기각이란 말은 심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인정된다. 그래서 소의 주장, 원고 누가 소송을 제기하냐? 주의감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나오는데 이 주의감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뭐 파산 간쟁이 채권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이렇게 주의감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누구냐? 회사를 생각합니다. 회사. 소의 제기를 하는데 소장을 작성합니다.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회사가 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 발생 시는 각하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 그러니까 아주 이 서면 작성에 잘못됐을 때 원고를 잘못하고 피고를 잘못 기재했을 때 아예 법원에 문턱도 못 가는 걸 각하를 합니다. 근데 소가 적법해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다. 이게 다툴 이익이 있다. 그럼 인용을 하고 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럼 기각해버려. 이런 말들 기억합니다. 각하, 인용한다, 받아들인다, 기각. 얘도 이제 소장을 잘 썼는데 다툼의 실익이 없어. 그래서 이거 아예 버린다. 그래서 법원도 재량 기각을 자기가 할 수 있다. 법원 자체가. 자, 이게 무슨 소송이냐면 바로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이에요. 자, 객관적 하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주주이사 감사가 하고 언제부터? 등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소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된다. 자, 법원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판결의 종류가 있는데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우리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가 있냐? 자, 보시면 이행 판결이 있어요. 자, A는 B에게 금 3억을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하라고 했을 때 그 판결을 이행 판결이고 A는 갑 종중 원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 판결. B는 B 토지는 A가 소유자의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게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형성이 된다, 만들어질 거. 이혼 판결, A와 B는 이혼한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관계가 없어지고 모든 인척 관계가 해소되고 모든 것들이 어떤 발생됐던 것들이 소멸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그런 판결을 형성 판결을.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뭐, 이 무효소송. 왜? 무효가 되면 회사가 앞으로 없던 게 돼. 기존에 있었잖아. 기존은 없잖아.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되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야. 이걸 뭐 이행하라, 확인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이혼 판결이 그래요. 그다음에 상법상 지금 배우고 있는 소송들은 거의 다 형성 판결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가 승소했다 말은 뭐죠? 원고가 승소했다.
주주이사 감사가 이겼다. 이 말은 그 회사가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세효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불소급효야. 설립 등기 시부터 무효 판결 시까지. 자 보세요. 보시면 설립 등기 시부터 이제 판결 나오지. 요때 회사.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설립 등기 후부터 무효 판결 시까지. 그럼 보세요. 이때까지 판결 나오면 없는 거지. 이때까지는 회사가 있어 없어. 까지 그 회사의 존재를 인정한다. 인정.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사실상 회사 또는 하자 있는 회사라. 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회사. 알았죠? 사실상 회사. 네, 이런 회사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럼 창고는 뭐야? 또 이게 뭐야? 설립 중, 설립 중 회사 하셨어. 얘는 뭐야?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 했다? 태아랑 비슷하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얘는. 얘는 정관 작성 시부터 언제까지? 설립 등기 전까지. 예, 까지 해서 까지 어 까지의 실체를 존중한 인정. 이게 뭐였나? 설립중 회사. 그러니까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전까지 요 회사를 설립중 회사. 설립 등기 후부터 판결 나올 때까지를 하자 있는 회사. 알았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설립 등기 시부터 무효 판결까지 사실상 회사, 하자 있는 회사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때 회사를 없어봐봐. 그럼 회사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원고가 패소했단 말은 어, 이 원고가 주장한 원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회사가 부요 사유가 없다 이 뜻이야. 그래서 민소법의 민사소송법 원칙이 적용돼서 판결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미치고 패소한 원고의 고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들이 일부러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서고 뭐 주가 하락을 시켰다 이랬을 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관 작성부터 설립 등기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설립 중에서 알았죠? 여기 그 설립 등기 후 2년 내에 설립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죠. 주의감이 알았죠? 주의감 원고가 주의감이 됐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그래서 이 등기됨부터 이렇게 판결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여기 있어. 원고가 주의감 회사 원고가 승소했으면 앞으로 회사가 없는 것. 그리고 패소하면 영업을 계속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부터 사실상 회사 판결 날까지를 사실상 회사 우리는 또 이걸 뭐라 하냐? 하자 있는 회사라. 하자 있는 회사. 이랬죠? 네, 요거
개념 기억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설립의 무효에 대해서 지금 등기를 다 끝냈고 설립에 관한 하자에서 소송을 설립해자 설립에 대한 무효 소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잠깐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조문이 있는지. 네. 자, 여기 설립 무효 소송이 있죠? 예, 바로 무효의 소송입니다. 회사 설립 무효는 주의감, 주의감. 등기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재량기각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회사의 이제 이 설립에 관해서 정관 작성부터 이제 등기까지. 자, 이렇게 설립의 관여자에 대한 책임이 나와요. 그래서 발기의 책임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 발기인은 회사를 성립시켜도 책임이 있고 회사를 불성립시켜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발기인은 회사를 만들어 놔도 책임을 지고 못 만들어 놔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먼저 회사를 만들어 놔도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 있어요. 자본 충실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자본 충실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수 담보와 납입 담보에 관한 뭐 이거 자본 충실 책임을 했죠. 얘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건 돈에 관련돼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져도 자본 출시 책임은 무조건 발기인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럼 이 발기인들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도 나중에 이런 책임을 똑같이 묻어요. 신주 발행할 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잘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자본 충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자기의 가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고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총 주주의 100% 동의 있을 때 면제됩니다. 자본 충실 책임은 면제된다고요? 안 돼요. 왜? 무과실 책임이 돼. 그다음 이 회사를 만들어 놔도 이 회사에 대해서 자본 충실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회사에 대한 제3자가 아니라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회사에 대한 게 아니라 중과실 책임이에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라면 거의 고의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집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습자. 유한 책임 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우리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배웠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 자, 발기인이 이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이렇게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100% 찬성, 만장일치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중실 책임은 보시면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주식의 인수와 납입은 확정돼야 된다. 100%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인수와 전액 납입을 했죠.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 담보, 납입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우리가 무과실 책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뭐라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뭐 때문에 부담하는지 요거 확정 자본주의 때문에. 이거 뭐라 한다 이걸? 확정 자본주의. 전부 이수와 전액 납입. 이해됐죠? 네. 그 자본 충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발기인들이 이사가 되면 이사에 대한 자본 충실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야 돼요. 얘들은 뭐예요? 발기인들이잖아요. 새로운 주식, 우리 그 수권 주식 1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다 못 발행했죠. 25만 주만 발행하고 75만 주를 이사의 결의로 수시로 신주를 발행한다 했죠. 그럼 그 신주를 발행했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요? 전액 납입, 전부 인수, 전액 납입해야 되죠. 그래서 신주 발행 시 주식의 전부에 대한 전액 납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 납입이
안 된 경우에도 인수된 만큼 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 이게 마감 발행이야. 마감 발행. 마감 발행.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는 인수담보, 자본 충실 책임 중에서도 어떤 책임이라면 인수담보 책임을 지고 납입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납입은 돈을 만약에 100만 주 인수했으면 100만 주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90만 주에 대한 돈을 냈다. 그래도 그냥 끝냅니다. 왜? 왜 그럼 신주를 발행할까요?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회사를 설립할 때는 무조건 100%를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이 회사 설립할 때 발기에는 자본 충실 책임이 인수담보체와 납입담보 책임이 있는데 이 이사의 담보 책임, 나중에 발기인이 이사가 됐을 때는 신주 발행할 때는 어떤 책임이 있나?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 아닌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에는 인수 담보 책임만 있고 납입 담보 책임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왜?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죠? 예,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어. 등기를 못 시켜서. 그럼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에요. 회사를 만들려고 발신이 있는데 회사를 못 만들었다?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해됐죠? 예, 좋습니다. 유사 발기인은 보세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유사 발기인은 정관에 자기 이름 다 아직 사인 안 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막 떠들어. 난 발기인이라고. 그래서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고 자본 충실 책임, 그다음에 불성실 책임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 감사가 있었죠. 얘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임무 해태 시에 회사 및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임무 해태 시 이사 감사는 알았죠? 자기에 맡은 임무를 해태했을 때 부담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발 이발 아시죠? 발기 설립에 대한 이사, 모집 설립에 대한 발기인들이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하죠. 그 검사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검사하고 이거 변태 설립상에 문제가 있을 때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발기 설립 때는 법원에서 하고 모집 설립 때는 창립청에서 했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시면 설립시 이사감사 선임기를 보시면 자, 발기 설립에 대한 발기인들이 했고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에서 설립했어요. 설립 후에 등기된 후에는 이사감사를 전부 다 주주총회에서 알았죠? 네, 이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발기인의 책임, 유사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의 책임이 있는데, 자, 발기인은 회사를 성립해도 성립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자본 충실과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냐, 가실 책임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제3자에 대해서는 중과실이고, 그다음에 회사 불성립했을 때 무과실이고, 유사 발기인은 발기한 동일한 책임인데 자본 충실과 불성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자본 충실과 불성실에만 대해서 검사, 이사와 감사도 임무 해태시, 그 다음에 검사에는 손해배상만 있는데 이런 내용들 조문으로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다 타이틀을 쳐놔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각필할 때 그게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알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발기인의 발기인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 보시면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해서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임무 해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책임, 제3자 책임, 불성립 책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임무를 해태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예, 그 발기인이 뭐예요? 제3자에 대해서 그럼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한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과실, 악의 또는 중대 332조가 아니라 322조네요. 잘못됐습니다. 330 아니죠? 322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322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실책이 제3자에 대해서는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요? 가실책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몇 조에서? 322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감사는 312 임무를 해태해서 임무를 해태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에 연대에서 손해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사 감사는 어떻게 임무 해태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보시면 이사 감사는 손해배상 임무 해태 시에 진다. 323조. 자, 그다음에 발기인의 책임 면제 이런 것들은 주주 대표 소송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검사인의 손해배상. 법원이 선언한 검사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임무 해태할 때 있다. 325조. 악의 또는 여기 보시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 해태 똑같아요. 그래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해태는 말은 게을리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또 불성립했을 때는 자,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게 발견은 그 성립에 관해서 연대에서 책임지죠. 이거 일단 무과실 책임이에요. 불성립했을 때 책임을 진다. 유사 발기인을 보시면 얘도 참조하는 뜻을 기재하고 승낙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오늘 진도를 하고 이제 다 설명했고 이제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중에서 중요한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